KKMD 763화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 번역. 생각보다 조잡하다. 주하이 에어쇼 2024에서 중국 네티즌들의 웃음거리가 되어버린 러시아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 57 팍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자랑에 맞지 않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 57 팍파를 중국 주하이 에어쇼 2024에 출품시켰습니다. 러시아의 첨단 항공우주 기술을 과시하는 동시에 미국을 공동의 적으로 두고 있는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개선하고 잠재적 해외 전투기 고객들을 확보할 목적으로 지금까지 베일에 쌓여있던 수호이 57을 과감하게 중국 에어쇼에 참가시킨 것이죠. 그러나 지상에 전시되어 있던 수호이 57 팍파에 아주 가까이 접근하여 사진과 영상을 찍는 관람객들을 통제하지 않은 결과 중국의 유명 소셜미디어 매체 틱톡에 수호이 57의 적나라한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대략 15세에서 29세 사이에 해당하는 중국의 MZ세대들은 애국주의, 민족주의가 강하게 드러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MZ세대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수호이 57 팍파의 근접 촬영 사진과 영상을 공유했고, 이들 중 밀리터리나 항공우주에 관심이 많은 이들이 중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제20과 러시아의 수호이 57 팍파를 비교 분석해본 뒤 러시아가 자랑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 57은 생각보다 조잡하다 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문제는 미국에서 격주로 발간되는 주요 잡지 포브즈에서 인정했을 정도로 중국 밀리터리 항공우주 매니아들의 비판이 합리적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러시아는 체면을 구길 대로 구겼고 중국은 전 세계에 이제 중국 전투기와 러시아 전투기 사이에 기술적 차이는 거의 없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포브즈는 기사를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포브즈가 2024년 11월 4일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본 뒤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 개발하고 있는 KF-21 보라매 등과 관련된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사견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러시아 항공우주군 소속 최첨단 전투기 수호이 SU-57 나토 코드명 펠론이 2024년 11월 12일 중국 광둥성 주하이시 외곽에서 개막되는 제15회 중국 국제항공우주 전시회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 월요일 미리 중국에 도착했다. 2년마다 열리는 주하이 에어쇼에서 수호이 57이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하이 에어쇼는 중국에서 주최하는 최대 규모의 국제 에어쇼가 되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군사항공 분야에서 중국이 얼마나 큰 도약을 했는지 보여주는 데 사용되었다. 러시아 정부가 오늘날 실전 배치된 전투기들 중 가장 진보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라고 극찬한 수호이 57의 첫 번째 버전은 주하이 에어쇼에서 시범 비행을 보여줄 예정이며 두 번째 버전은 지상에 고정된 전시물로 대중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서방의 경제 제재로 인해 수호이 57의 대량 생산에 상당한 애로를 겪게 됨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이 첨단 전투기를 도입해줄 해외 구매자를 찾고 있는 중이다. 생각보다 조잡하다? 중국 소셜미디어의 웃음거리가 되어버린 러시아 최첨단 전투기 수호이 57 팍파. 러시아가 만들었고 자랑스레 홍보하고 있는 이 첨단 전투기는 주하이 에어쇼에서 스타가 되기는커녕 중국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상당한 비판과 조롱을 받고 있다. 주하이 에어쇼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지만 수호이 57을 근접 촬영한 사진과 영상들이 소셜미디어 틱톡을 통해 널리 공유되었고 중국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은 발빠르게 국내 제작된 5세대 전투기 청두 제20 마이티 드래곤과 러시아 5세대 전투기 수호이 57 사이의 차이점을 비교한 후 수호이 57이 생각보다 조잡하다며 조롱 섞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러시아 크렘린궁이 수호이 57의 양산 모델 대신 시제기를 주하이 에어쇼에 보내기로 결정한 것이 일부 문제로 작용했을 수도 있지만 지상에 전시된 수호이 57의 사진과 영상을 접한 중국 항공 애호가들은 수많은 설계상 문제와
인지된 여러 결함들을 재빠르게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는 수많은 볼트가 그대로 노출된 동체와 제대로 정렬되지 않은 섹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오픈소스 군사 뉴스 사이트인 클래시 리포트는 셀 수 없이 많은 나사, 중국 주하이 에어쇼에 등장한 러시아 5세대 전투기 수호이-57을 가까이서 살펴보다 라는 제목으로 소셜미디어 X에 기사를 게재하면서 틱톡에서 공유되고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의 불만을 표시했다. 중국 관중들이 수호이-57 전투기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러시아 정부가 효과적으로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수호이-57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상들이 소셜미디어에 유포되도록 허용했다는 점에서 이미 큰 실수를 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시 말해 러시아 대통령궁은 수호이-57에 관한 부정적 이야기들이 중국인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통제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특히 러시아 정부는 수호이-57 전투기와 관련된 고도로 편집된 홍보 비디오를 미리 배포함으로써 선제적 대응이 가능했었다는 점에서 매우 뼈아픈 실수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수호이-57에 대한 접근을 막고 홍보 영상을 만드는 등의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대신 러시아 정부는 수호이-57을 가까이서 면밀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 말았고, 결국 수호이-57은 소셜미디어에서 활동하는 중국 밀리터리 매니아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고 말았다. 중국의 소셜미디어들은 극단적인 동시에 맹목적인 애국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콘 애널리틱에서 기술 산업 및 소셜미디어 분석을 맡고 있는 로저 앤트너의 설명이다. 중국은 자체 기술로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중국인들은 자국 전투기가 러시아산 전투기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지녔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스스로 자국 전투기가 더 우수하다고 믿기 시작했다는 사실 때문에 이미 러시아는 중국을 회유하거나 해외 구매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첨단 전투기 수호이-57을 주하이 에어쇼에 보낸 이유도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오히려 전 세계로 하여금 수호이-57의 단점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말았다. 뉴헤이븐 대학교 국가안보학과 부교수인 매튜 스미트 박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러시아 전투기들은 항공학적 기본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잘 설계된 기체일지는 모르지만 제조기술 및 재료기술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수준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국인들의 열광적인 지지. 중국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이 러시아 수호이-57을 눈으로 보고 자국 제20과 비교 평가한 내용들은 중국산 전투기가 서구의 전투기들보다 기술적으로 한참 뒤처져 있을 것이라는 오랜 속설에 철퇴를 가하고 있다. 뉴헤이븐 대학의 매튜 스미트 박사는 오늘날 중국의 전투기들의 성능이 미국 전투기에 맞설 수 있을 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 채 짝퉁이라고 무시받고 있다. 중국 전투기들의 이러한 불명예는 자국 전투기 시스템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싶어 했던 중국 정부가 한때 상응하는 제조 기술을 갖추지도 못한 상태에서 다른 나라의 시선은 아랑곳 없이 전투기 관련 기술을 훔치거나 빌려오는 전략을 구사했던 것에 기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중국에는 제대로 된 제조 기술 및 재료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전투기의 품질이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돈이 있었죠. 다시 설명드리자면 중국은 역설계를 통해 무기 기술과 제조 기술을 본격적으로 습득할 때까지 계속 다른 나라로부터 기술을 훔치고 실패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지속적으로 제조 기술을 연구하는데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매튜 스미트 박사의 말은 이어진다. 반면 러시아는 그렇게 대규모로 투자할 돈이 없었고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로 제조 기술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제 제재에 직면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암울한 사실은 현재 자신들이 기술 경쟁에서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를 인식하고 받아들이기에는 러시아의 군사 문화가 지니고 있는 자존심이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이 러시아의 군사기술을 따라잡을 수 있었던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경제잡지 포브스가 2024년 11월 4일 게재한 기사 Russia's Su-57 Fifth Generation Fighter Mocked on Chinese Social Media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 수-57 중국 소셜미디어에 의해 비웃음거리가 되다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중국에는 제대로 된 제조기술 및 재료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전투기의 품질이 좋지 못했다. 하지만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었던 중국은 리버스 엔지니어링, 역설계를 통해 제대로 된 무기기술과 제조기술을 습득할 때까지 자본을 투자하여 계속 다른 나라의 기술을 훔치고 실패를 거듭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제조기술을 연구해 왔다는 뉴헤이븐 대학교 국가안보학과 매튜 슈미트 교수의 지적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전투기 개발 및 제조 능력과 관련하여 제가 업로드한 영상 댓글을 보면 많은 분들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 전투기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4일 미국의 경제잡지 포브스가 게재한 기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중국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이 러시아 수-57을 눈으로 보고 자국 제20과 비교 평가한 내용들은 중국산 전투기가 서구의 전투기들보다 기술적으로 한참 뒤처져 있을 것이라는 오랜 속설에 철퇴를 가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FA-50은 물론 KF-21과 관련된 국내 전투기 전문가 다수에게 중국 전투기의 위협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제 기억에 강하게 남아있는 의견은 현대 전투기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엔진도 스텔스도 아닌 반도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최첨단 전투기에 없어서는 안 될 A사 레이더에서부터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EOTGP,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 IRST, 통합 전자전 장비 EW 스위트 등을 포함하는 최신 항전 장비의 성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반도체라는 지적이었죠. 심지어 최신 항공 엔진들마저 전자적으로 제어되기 때문에 최첨단 전투기에서 반도체가 관여하지 않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해당 전문가는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러시아, 이란, 북한에 대한 통합제재법 CAA-TSA 때문에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들이 무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반도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흡수 통일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이유도 대만에 소재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기업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물론 중국이 자력으로 첨단 반도체를 개발할 수 없도록 저지해야 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을 보호할 수밖에 없죠.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은 첨단 전투기 개발에 유리한 입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 KF-21 보람의 개발 초기만 해도 미국의 기술 이전이 없으면 한국이 자력으로 4대 핵심 기술, 이른바 A사, IRST, EOTGP, EW 스위트를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원래 개발 일정에서 큰 지연 없이 4대 핵심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의 대한민국 반도체 기술이 그 원동력이 되었다는 뜻이겠죠. 결함이 있다고는 하지만 자체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 중국을 결코 경시할 수 없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국은 전투기 분야에서도 시장을 넓혀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762화 주하이 에어쇼 2024에 화려하게 등장한 스텔스 전투기 J-35A. 그런데 중국 전투기를 사려는 나라는 왜 없는 걸까? 편에서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전투기 판매는 단순히 경제적 영향력을 넓히는 행위가 아닙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파트너십과 정치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실제로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F-16IQ의 부품을 제대로 구하기 어려웠던 이라크는 FA-54양의 T-50IQ를 도입해
유용하게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PL 버전으로 개량되지 않은 FA50은 다목적 전투기로 사용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쉽게 여긴 이라크 정부가 중국, 파키스탄이 합작한 JF-17을 도입하려고 시도 중이라는 내용이 계속 외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라크가 다목적 전투기로 사용될 수 있는 FA-50을 보유할 수 있었다면 굳이 JF-17을 추가로 도입할 필요가 없고 차후 FA-50과 군수종합 지원을 함께하는 KF-11 보라매의 도입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